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구매해서 개봉기를 찍었었던 바로 그 제품 애니큐빅 코브라3 콤보의 8일 정도 사용 후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구매한 가격은 타오바오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을 때 이 콤보 제품을 구매해서 구매가, 그 다음에 배송비, 그 다음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61만원, 62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만원 정도, 그 60만원대, 그 다음에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같은 데서는 5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250바이, 250바이, 260, 그 다음에 고속 프린팅을 지원하면서 에이스라고 부르는 멀티 컬러 솔루션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준으로 거의 유일한 제품이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품도 살펴보면은 라이브 개봉기 리뷰에서 얘기했었지만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 만듦새도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리고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약간 배탈 디자인의 제품 디자인을 상당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애니큐빅 코브라2 맥스 제품을 갖고 있는데, 애니큐빅 제품을 보니까 할인해서 구매했을 때 전제로 했을 때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기 좀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개봉을 해보고 초기 테스트 했을 때는,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당장 눈에 들어왔었는데, 안 흔들리는데 바닥에 좀 놔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출력물 별론데? 이거 이렇게 뽑을 거면 11분간에 뽑을 필요가 있나? 이거 좀 아니죠. 가장 첫 번째가 출력 퀄리티 품질이었어요. 이 애니큐빅 기본 벤치마크 데이터로 이게 11분 30초인가 만에 벤치벨을 뽑을 수 있는 데이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퀄리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이 라이브 리뷰를 찍던 장소가 약간 흔들리는, 이것도 좀 흔들리긴 하는데, 이런 흔들리는 테이블 위에서 찍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바바바바바 엄청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안 좋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받은 이번 사전 예약으로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인 이 팬톤 사색 이 필라멘트가 퀄리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받으신 분이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플로우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흘러내리는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 벨트 텐션. 이 벨트 텐션이 기본 제품 자체가 지금 X축 벨트 텐션과 그 Y축 벨트 텐션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타이트하게 조정했을 때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브라3 콤보 제품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필라멘트 중에 가장 저렴한 킹룬 PLA를 넣어서 출력을 해본 건데, 맨 위에가 약간 벨트 텐션을 조정했을 때고, 맨 아래가 벨트 텐션 아주 타이트하게 조정했을 때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잉 이슈가 꽤 차이가 나고 와블 이슈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코브라3를 구매해 사용하신 분들은 이 벨트 텐션을 잘 조정을 해주셔서 퀄리티 체크에서 절대적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코브라2 맥스도 구매하고 사용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제품과 다른 분이 올린 후기를 보니까 퀄리티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좀 의아했었는데, 이 벨트 텐션을 조정을 하니까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애니큐빅 제품의 약간 종특일 것 같은데, 벨트 텐션 꼭 조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 벨트 텐션을 최대한 세게 조정해주면 해줘서 퀄리티가 잘 나와요. 그런데 아주 끔찍한 사건이 터졌었죠. 제가 영상이 좀 늦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벨트가 끊어져 버린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퀄리티를 위해서 벨트 텐션을 너무 세게 조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라멘트 똥을 제거해주는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보시면은 이 헤드가 이렇게 딱 와서 여기 보면 자석이 있거든요.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서 여기에 딱 붙죠. 딱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드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이게 스프링이 당겨주면서 확 튕겨주면서 이게 이렇게 당겨졌다가 탁 이렇게 해서 똥을 날리는 방식인데, 이게 간혹 엉뚱한 데로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압출돼서 나오는 똥이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날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결국
아마도 이상한 데 튀어가지고 벨트에 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음날 벨트가 찢어지고 벨트가 왜 찢어졌는지 좀 역학조사를 나름 하다 보니까 이 뒤쪽에서 필라멘트 찌꺼기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벨트 텐션을 이 타이밍 벨트를 너무 조이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처참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번에 받은 펜톤 필라멘트를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브라 3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라이브 리뷰를 했을 때 나는 다른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저의 차이가, 저는 처음부터 저 펜톤 필라멘트를 사용했었고 다른 분들은 그냥 일반 필라멘트를 바로 꼽아서 사용하신 분들 꽤 많았는데,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필라멘트가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막 나면서 출력 실패가 계속 일어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펜톤 필라멘트가 잘 잘립니다. 이게 물론 이제 건조기를 뭐 안 돌려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으신데, 새 제품을 뜯었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스를 통해서 건조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봐서는 약간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압출되는 그 구간에서 필라멘트가 잘려가지고 계속 막히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4일 정도 이거는 그냥 국내에서 파는 고속 검은색 필라멘트, 이거는 크레올리티 고속 필라멘트, 이거 두 개는 킹룬 저렴이 PLA 필라멘트인데, 이 친구들을 넣어놓고 사용했을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물론 초기에 이 제품들이 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서 올리브색이랑 그 다음에 이 붉은색에서는 그런 문제 적게 발생했고요. 이 파란색 계열과 보라색이 좀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부러지는데, 아마 중간중간 생산상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라멘트를 만들 때 이 색을 발현시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애니큐빅에서 새로 이 야심차게 만든 팬텀 컬러 베이스의 이 필라멘트 자체가 제조 과정에서 아직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을 겪고 나서 이 벨트 텐션 부분을 잘 조정해주고, 필라멘트들을 펜톤 필라멘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검증되어 있는 일반 필라멘트를 사용하고 출력을 하니까 상당히 지금 꽤나 만족스러운 출력물들을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멀티컬러 필라멘트 출력도 성공을 했고요. 애니큐빅 슬라이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데, 어쨌든 멀티컬러 설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의 순순 헤드 테스트 데이터를 멀티컬러 출력을 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타워라고 하죠. 이것도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증되어 있는 필라멘트, 크레올리티의 하이퍼 CF 시리즈인데 PLA CF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꿀결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 3 자체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꽤나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했었던 벤브랩의 A1 시리즈랑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애니큐빅 올리브 필라멘트인데 제가 최대한 조정을 엄청 열심히 한 겁니다. 벨트 텐션 되게 잡고 캘리브레이션 엄청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애니큐빅 슬라이서 설정을 좀 빡세게 만진 다음에 한번 벤브랩에서 뽑은 것과 똑같은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이게 벤브랩 A1 미니에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브라 3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A1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코브라 3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프린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A1 시리즈와 고민한다면 이게 더 나은 점은, 물론 가성비가 좋다는 점도 있겠지만, 이 에이스라고 하는 필라멘트 공급 시스템이 이 드라이 건조 모드가 있어서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건조기를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앱이나 아니면 프린터를 통해서 구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8색까지 가능하잖아요. A1 시리즈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AMS 라이트가 4색밖에 안 되는데, 얘는 한 대를 더 연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로 사용하는 뭐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검은색, 뭐 파란색 등등등, 그 다음에 이어서 출력하기 기능도 있긴 있어서 그것까지 해갖고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더 넣어준다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도 코브라 3로 출력한 건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제가 구멍을 듬성듬성 크게 만들어 갖고 난이도가 꽤나 있는데 꽤나 출력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좀 가볍게 3D 프린터를 갖고 노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매력적인 기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안정성이 좀 올라간 뒤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애니큐빅 슬라이서를 쓰거나 아니면 프로사 슬라이서를 써서 G코드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서 쓰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르카 슬라이서를 쓰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헤드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되어 있기로는 지금 이 친구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약간 그 퀵 노즐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 탁 열린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이거 부러질 것 같아요. 요거는 빠져요. 요거는 빠지는데 이 앞에 부분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노즐을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코브라2와 좀 비슷한데, 코브라2와 상당히 비슷한데 요 노즐 부분이 약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쓰는데 괜찮을까 싶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이 터치 제어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노출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 자체가 너무 주렁주렁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이 멀티 필라멘트 공급관 자체를 그냥 위로 올려놓고 쓰게 되는데, 원래대로는 여기 있는 이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 이 끼워주는 부분에, 클립 부분에다 이 케이블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썩 좋아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통해서 필라멘트 관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위에다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섬세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훨씬 좋은 프린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똥 나오는 게 이게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벤브랩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똥타워 꼭 뽑아서 쓰셔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세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기 자체를 아예 좀 막는 방식을 좀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주 세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브라3 사용하신 분들은 그런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고속이다, 엄청 빠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애니큐빅 슬라이스에서 약간 설정에 장난을 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제가 이제 앞으로 공유할 애니큐빅 슬라이스 설정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인 설정을 만들어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는 또 이거 좀 아쉬운 거, 이게 앞쪽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애니큐빅 자체의 약간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앞쪽에 꼭 이런 단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 에이스가 연결되는 단자거든요. 이것도 좀 아쉬워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캠 부분인데, 이게 사은품으로 준 캠이 있죠. 사은품으로 준 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줍니다. 저 그냥 지금 양면 테이프 붙여서 쓰고 있는데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느려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려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근데 이건 뭐 사실 3D 프린터 회사들이 보통 이 캠 프리뷰는 다 느리긴 한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뭔가 가이드를 좀 만들어주거나 그러지. 네, 이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드 부분을 지지해주는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너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 하판에 이 베드를 온도를 올려주는 부분에 납땜되어 있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거 좀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잘자잘한 부분들이 좀 아쉽고 좀 더 개선이 돼서 나왔으면 더 훨씬 더 고급져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베드 슬링어 타입의 멀티 필라멘트를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저야 아주 극초창기 제품을 샀기 때문에 좀 문제들이 겪었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유저들의 피드백이 벌써 전달이 돼서 뭐 6월 말, 7월, 8월에 제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훨씬 더 개선된 제품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필라멘트를 사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그래도 A1 시리즈보다 좀 더 많은 8개 정도를 사용하시고 가성비 좋게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꽤나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리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이거에 좀 상세 설정, 제가 찾은 팁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